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8시에 시작했거든요. 끝나자마자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조금 전에 깼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이 이것을 축구를 모르거나 안 보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득점 순위 현재 2등이에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모인 데서 그것도 동양인이 득점 순위 2등, 그것도 한 골 차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가 득점 22골이에요. 22골 넣어서 1등. 손흥민이 2등 21골. 한 골 차이 나요. 그 다음에 3등이 누군가 하면 축구를 몰라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르투갈의 호날두 18골. 3골 차이 나죠. 이 정도로 막강해요. 근데 페널티킥이라고 있어요. 골대에서 11m 거리에서 차는 거 있잖아요. 골키퍼와 차는 사람하고 선수하고 딱 둘이 붙어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골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모하메드 살라는 득점 22골 중에 페널티킥이 5골이에요. 그럼 페널티킥 빼면 17골이에요. 그럼 손흥민은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슛 쏜 걸로만 21골. 그럼 1등 아닙니까? 호날두는 18골 3등인데 그중에 페널티킥이 3골이에요. 그거 빼면 15골 아닙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득점이 어쨌든 페널티킥도 포함되거든요. 한 골 차이예요. 근데 어제 손흥민이 한 골만 내면 득점 22골 선두 똑같이 공동 선두인데 못 넣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게임이 한 게임 남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 밤 자정에 일부 리그가 20팀이에요. 20팀이면은 두 팀에서 게임을 하니까 10게임 아닙니까? 승부 조작을 못하게 마지막 게임이니까 20팀이 모두 일요일 자정에 10게임이 나옵니다. 20팀 모두 경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2골을,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2골을 넣어야 할 텐데, 그러면 정말 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유럽 리그에 나가서 득점 1등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다시 본연의 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 심리가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껴요. 시장의 그 전체적인 상승장의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신의 투자 실력이 좋아서 오르는 거로 생각해요. 수익이 나는 거로.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의 이 하락장, 요즘 같을 때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투자에 당연히 소극적이고 위축이 되죠. 이것 또한 자신의 실력 부족으로 손실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급속히 빨리 상승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식에 넣어요.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신은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많이 오르면 과열이 돼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 또 많이 하락했다 되면은 다시 또 상승해요. 이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그런데 이 시점을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러 가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더 하락할까 봐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고 하락장이 아까운 구간을 흘려보냅니다. 여기저기 아주 온통 비관적인 말들만 들리고 각종 뉴스 기사로 한몫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마치 주식시장이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앞으로 주식은 이제 더 오를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 매도하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싼 가격에 매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이 손해를 본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불안해해요. 팔지 않으면 손해본 것
하나도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식시장이 폭락장이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해서 원래 주가를 넘어서 더 높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주시장이 끝? 아니거든요. 다시 또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보 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도 다음 하락장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때는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던 이 공포, 불안이 아니라 기회가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장은 생각을 바꾸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다 사버렸는데. 당연하죠.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락장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냥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반겨야 정상이죠. 살 돈이 없는데 하락장 힘들게만 할 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사고팔고 해서 생활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그거야. 살 돈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그거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하락하는 이 주기, 요즘의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 1997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항상 주주들에게 이 서한을 보내요. 워런 버핏은 간단한 퀴즈를 냈어요. 이건 퀴즈도 아니에요. 질문,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햄버거나 자동차와 같은 품목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지 아니면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요. 어떤 물건을, 꼭 햄버거나 자동차가 아니죠. 워런 버핏은 1997년에 주주들에게 햄버거와 자동차를 빗대서 물어본 거지만 꼭 햄버거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뭐 신발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지불할 때 똑같은 품목이라면 똑같은 질이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요? 당연히 낮은 가격 싸게 사야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향후 5년 안에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주가가 높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낮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오답을 말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꾸 오르길 바래요.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해서 이제 100만 원치 샀어. 200만 원치 샀어.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자마자 조금밖에 안 됐는데 나의 살 수 있는 총 재산,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죠. 1%면 1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5%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사놓고선도 자꾸 오르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햄버거나 자동차의 가격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일단 산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플러스가 돼야 안심이 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비싼 가격이라도 추가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5년, 10년 이상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 아닙니까? 장기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